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롱 앵커와 김종희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것도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굉장히 기술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거의 뭐 프리미엄 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하지만 가격은 또 저렴하고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어느새. 이야. 그래요. 이제 맞아요.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는 이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프리미엄 폰끼리만 비교를 했었던 블로거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삼성 갤럭시와 중국 저가 스마트폰을 오히려 카메라 비교를 해서 별로 차이 안 나더라. 물론 조금 뒤처지는 건 있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차이는 안 나더라. 뭐 이런 네. 블로거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만큼 이 중국의 스마트폰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어느새 이만큼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상까지 올라와 있는지 김영롱 앵커가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전에 중국폰이라면 네. 짝퉁폰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뭐 비슷하게 나오고 그래도 기술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뭐 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기술력도 그러니까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취월장하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제가 소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미래형 기술, 네.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중국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뭐 미래형 기술들이 중국산 제품이 참 많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꼽아볼게요. 네. 미래형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보면 지금까지 아직 시판에 나오진 않았는데 뭐 접고 구부러지고 네. 이런 게 시중에 나오는 시제품으로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현재 레노버 C 플러스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휘는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왔어요. 팔진 않지만 네. 예, 이렇게 확인이 될 정도로 기술력이 계속 발달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저 모델이죠? 네네, 왼쪽 게 이제 C 플러스입니다. 네. 예, 보고 있고요. 잠시 후에 제가 진짜로 저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실물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 예, 거짓말을 하겠어요. 자, 그리고 증강현실이나 어떤 가상현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먹거리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이제 특히 레노버, 화웨이 이쪽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선 충전은 이제 사실 새로운 기술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네. 무선 충전이 지금은 무선 충전 기계에다 이렇게 대잖아요. 네. 그래야 충전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가능한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중국 측에서 좀 많이 계속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중에서 좀 가성비로 요즘에 갑이라고 불리는 네.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위원님한테 좀 소개를 받았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원 플러스 3라는 게 있고요. 원 플러스 3요? 네, 마트에서나 원플러스에서 나온 겁니다. 네? 원 플러스에서 나온 원 플러스 3라고요. 제품이. 하나 사면 3개 주는 게 아니라? 네. 원 플러스 3가 아니라 알겠어요. 제품 이름이 자, 원 플러스 3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원 플러스 3는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네. 가격이 미국 버전이 46만 원이고 유럽 버전이 5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이라고 중간선을 잡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후면 카메라 1600만 화소 그다음에 전면 카메라가 800만 화소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2GB 램이고요. 네. 갤럭시 S6, 7 같은 경우에는 4GB 네, 네, 램 맞습니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네. 같은 경우에는 6GB 램이 달립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뭐 퀄컴 스냅드래곤 820 이거는 최신이니까 역시 네. 다 갖췄는데도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 보면 이제 가성비 갑이라고 불리면서 네. 이거 10분 만에 완판됐대요. 그러니까 이야. 초기 물량이. 이게 네. 원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단일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BBK인가? 네. 이제 이름을 헷갈리는데 그 모 회사가 있고요. 네. 그 모 회사에 세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 개의 브랜드 컨셉이 다 달라요. 원플러스는 온라인 전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비보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 오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각 네. 브랜드별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려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포라고 하는 것은 하이파이라고 해서 오디오 쪽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원 플러스는 가성비 높은 사양에 온라인 전문으로만 팔아서 가격을 더 낮추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중국 스마트폰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안드로이드 기반, 리눅스 기반이긴 합니다만 전부 회사마다 자신의 독자적인 UI를 가져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도 터치위즈라고 하는 자신들의 UI가 있지만 네. 지금 이 중국 회사들은 각자 회사만의 UI가 있고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통신사들이나 삼성처럼 뭘 짬뽕해서 넣질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중에서 중국 제품을 제일 많이 쓰고 네. 있을 텐데 실제로 중국 제품들을 쓰다 보면 뭐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가장 좋은 건 가볍다라는 거죠. 의외로 굉장히 가볍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것을 넣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예를 그런 것들이 들어서 많이 삼성의 앱들 쓰레기 네. 같은 앱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통신사들 앱도 대부분 쓰레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앱들을 자기네 거 팔겠다고 엄청나게 끼워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램 용량이 남아 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램 용량 자체가 그 쓰레기 앱들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항상 폰을 살 때, 네. 휴대폰을 살 때 그런 쓰레기 앱들이 없는 폰을 삽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그 플래그십 폰보다 한참 밑에 있는 폰이더라도 굉장히 원활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 가볍다는 의미가 실제 무게가 가볍다는 게 아니라 구동이 굉장히 원활하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했었네요. 그리고 지금 네. 보고 계신 저 영상이 원 플러스 3인데요. 네. 저걸 잘 보면 뒷면은 되게 애플스럽고요. 앞면은 되게 갤럭시 엣지 뭐 그러네요. 그 모양이. 아래 부분도 애플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네.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갑이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제가 네. 앞서서 미래형 디스플레이 얘기를 계속 네, 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영상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영상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손목형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여자분이 지금 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주머니가 없잖아요. 네.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냐 그럼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옛날에 우리 장난감 중에 이렇게 탁 치면 밴드 되는 네.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여자분이 그런 걸 시연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넣을 데가 없는데 나는 이걸 손목에다 차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광고도 저 비슷하게 나오고요. 저 시연하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은 저렇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뻑뻑? 뚝뚝뚝뚝 네.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밴더블이나 아니면 그 이런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제품들은 이미 나와 있지만 이게 상용화 제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어쨌든 저런 제품들이 앞으로 주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게 과거처럼 뭐 혁신 이런 거로 얘기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 있는 게 네. 더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계인데 네. 스마트 밴드인데 스마트 밴드가 이 밴드 하나하나가 다 모듈인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있고 시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듈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카메라, 하나는 뭐 자이로 센서, 네. 하나는 뭐 동작 인식 센서, 하나는 뭐 음성 인식 센서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게 20개가 있어요. 20개를 내가 필요 용도에 따라서 골라서 넣을 수가 있다고요. 자신만의 스마트 밴드를 만들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또 네. 이제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 지금 나온 그 스마트 와치를 네. 일종의 화면을 여기다가 비추는 거죠. 영상하는 맞아, 거죠. 맞아. 네네. 그러면 자기 몸에다 영상해서 그 몸에다 영상하는 그 터치 기술을 얘가 또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 이제 밴드만 가지고도 스마트폰 자체가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나올 제품인 것 같고 네네. 현실에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을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만 더 가성비 네. 측에서 왕 먹고 있는 거 네. 방송 직전에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급하게 네. 알아봤습니다. 르에코 르2 맥스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르티비라는 전 브랜드인데 이게 네. 브랜드 네임이 바뀌면서 르에코로 바뀌었고요. 네. IT 제조업 중국의 IT 제조업체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램이 6GB 램입니다. 그러니까 6GB 램 달면 현존하는 램 중에서는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후면 카메라가 2100만 화소,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3100mAh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교를 한번 해드리자면 대부분 2000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나와 있는 배터리 용량이,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도 좋지,
카메라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거기다 램도 빵빵한데 뭐 가격대는 굉장히 저가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성비 갑이라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맞나요?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두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네. 첫 번째 포인트는 그 르닷컴, 그러니까 르TV, 네. 르에코라고 하는 업체가 원래 뭐로 시작한 업체냐면 동영상 업체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프리카 TV보다 좀 더 뛰어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와 아마 CJ ENM을 합쳐놓은 것 같은. 네. 그래서 그 안에 채널이 뭐 수천 개가 있어요. 네. 뭐 중국은 TV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걸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합법적인 스트리밍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란 말이죠. 네. 근데 그 회사가 재밌는 건 뭐냐면 TV 만들죠. 그다음에 이 르TV 뭐 맥스도 있고 그다음에 네. 원도 있고 다양한 그런 스마트폰 만들죠. 또 지분 투자한 데가 어디냐면 에스턴 마틴과 함께 패러데이 퓨처라고 하는 이번에 CES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그러니까 테슬라와 대적할 수 있는 네, 그 전기 전기차. 자동차. 그러니까 1000마력에 300km 이상을 낼 수 있는 그 굉장히 멋지게 생긴 패러데이 퓨처라고 하는 거기에 네. 지분을 또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는 TV하고 스마트폰을 왜 파느냐? 네. 여기서 이익 내려고 파는 거 아닌데 아직 조금 내지만 어쨌든 매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 안에 이제 앱이 들어가 있거든요. 르TV 네. 앱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르TV 앱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자신들의 원래 목적인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스마트폰이 무서운 건 뭐냐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펙으로 삼성전자를 누르고 있다,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도 물론 무서운 부분이지만 네. 전 이건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다시 노트 7 나오면 다 발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어느새 이런 식으로 순환고리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팔아서 다시 자신들의 본업인 이 서비스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순환고리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삼성도 삼성페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지만 과연 이게 중국에 대적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 네. 아니면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윤이라고 하는 OS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알리윤이 어디서 만든 거냐면 알리바바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알리바바가 뭘 가지고 있냐면 메이주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메이주라고 하는 중국의 스마트폰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이런 하드웨어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갖고 있죠. 그 알리바바가 중국의 그 통신사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신사도 있죠. 그러니까 CPND라고 해서 컨텐츠 있죠. 얘네는 그다음에 상품 있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있죠. 디바이스 있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식으로 지금 커 나가고 있는 게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는 거죠. 국내 LG와 삼성이 아직도 하드웨어 싸움 이런 쪽으로 뭔가 포인트를 잡고 밀어대는 이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CPND의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근데 대부분 회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순환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예전부터 사실 그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분석들은 여러 경제기관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킨들 파이어 출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전자북이죠. 태블릿 PC처럼 생긴 것, 그것을 출시했을 때 거의 원가 수준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이걸로 돈 벌 생각 없다. 사람들이 거기서 책을 보면은 그걸로 돈 벌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그런 트렌드는 이미 예전역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왜 그런 싸움을 안 하는지 네. 좀 의아해요, 저는. 그건 뭐 조직의 문제겠죠. 그건 네. 뭐 저희한테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문제고요. 네. 그건 제가 뭐 삼성전자 아는 사람 있지만 물어봐도 답해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 그 핵심 사업부에 있는 친구에게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삼성이 이제 뭐 바뀔 거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친구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친구 얘기로는 쉽지 않다. 바뀌기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 이사급 이상의 사람들을 전부 다 잘라내고 안에 삼성 조직 문화를 한꺼번에 확 뒤집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스마트폰은 이렇게 컨셉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알리온하고 메이주, 네. 그다음에 르닷컴과 르TV 맥스2,
그다음에 샤오미는 최근에 누구랑 같이 묻어가고 있냐면 차이나 유니콘과 묻어가고 있거든요. 통신사. 네. 네. 그러니까 얘네가 그동안 뭐 했습니까? 계속 온라인으로만 팔았잖아요. 네. 그러고도 잘 팔렸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오프라인 쪽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나 유니콤이 갖고 있는 중국 전국에 깔려 있는 그 유통망에다 뿌리겠다라는 거고요. 아, 거기에 네. 아예 샤오미 샵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샤오미는 또 뭐 하고 있냐면 이 모바일 광고 회사와 또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포, 비보, 원플러스 같은 다양한 컨셉의 이런 제품들을 내놓는 중국 회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하드웨어 경쟁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컨셉이라든지 기존의 사업과의 시너지라든지 다양한 CPND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이 한 발 뒤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노트 7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김종인 전문위원이 이 노트 7이 중국 스마트폰과는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일단 노트 7은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원래 노트 5가 나왔다가 6를 건너뛰고 7으로 네. 출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숫자는 뛰어넘었는데 우리의 기대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노트 7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그나마 디자인 측면에서 다른 스마트폰과 차별화가 되어 있었던 거는 엣지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네. 엣지 디자인이 굉장히 예뻤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노트 7은 전체 엣지 디자인만으로, 그러니까 플랫 디자인이 없이 엣지 디자인만으로 출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올까?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 두 번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노트 7의 홍채 인식 기능이 탑재될 것인가. 이 홍채 인식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지문은 우리가 직접 찍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만약에 물 한 번 묻어 있으면 또 인식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홍채 인식은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인식이 되고, 이 홍채 인식을 이용해서 결제라든지 혹은 스마트폰 잠금 해제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까지 갖다 대야 돼요? 이게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3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홍채 인식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많이 봤죠? 딱 이렇게. 갖다 대야 돼요. 네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정도만 바라보고 있어도 3m까지도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전화기는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은 아무튼 그런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맞는 얘기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3m까지 되면 네. 너무 멀리서도 막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부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거죠. 3m 안에 내 휴대폰이 있는데 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외면해야 되는 거지. 한 이 정도에서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3m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지. 3m 정도 되면 이제 그게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이제 그걸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불편함을 그런 없앴다는 불편함이 의미죠. 근데 지금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안구를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웬만한 스마트폰에 이 화면이 내가 보고 있을 때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센서들은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홍채를 인식해서 보안까지 확대시키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는 보안이겠죠. 그렇죠. 보안 관련된 부분. 보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데 이 노트 7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증시나 혹은 금융시장에서 기대하는 목소리는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노트 7에 대한 이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려고 해도 딱 직접적으로 노트 7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출시가 되기 전부터 떠들썩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중국 스마트폰의 기술력이 월등히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젠 굳이 지금부터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증권사 리포트들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NH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OLED 투자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일단 그 삼성전자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 가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미국 기관 투자가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거기서 미국 기관 투자가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좀 들어봤더니, 플렉서블 OLED를 활용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러니까 이 플렉서블 OLED를 이용해서 접는 태블릿 PC 혹은 접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상용화된다면 그때는 소비자들이 좀 많은 니즈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것이고 네. 두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일단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이 판매된다기보다는 수익성 개선 정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한화증권도 좀 비슷합니다. 일단 제목 자체는 가장 탄탄한 포트폴리오 구축인데 이 주요 내용도 비슷해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일단 그 스마트폰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저가 제품의 수익성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조직을 구조조정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시켰다. 그러니까 더 많이 팔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팔긴 불가능하죠. 삼성전자의 지금 미국에서의 위치는 애플은 프리미엄 폰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해 있지만 삼성은 좋은 폰이긴 한데 프리미엄 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팔리면 TV 얹어서 주고 네. 안 팔리면 1+1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싸구려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 팔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에서는 이게 정말 최상위급은 아니구나. 물론 애플도 최근 들어서는 과거만큼의 프리미엄의 영역에서는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하드웨어를 팔아서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중국에도 워낙 비슷한 폰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스펙으로는 이미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삼성이 바로 따라잡고 삼성이 더 좋겠지만 중국이 지금 램 6기가로 가장 먼저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128기가, 256기가 이런 스마트폰도 전부 중국에 있단 말이죠. 네.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는 이제는 기계 팔아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렇다면 정말 특별한 부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되겠죠. 네. 전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최근에 그 클라우드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죠. 삼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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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수한 클라우드 업체가 아마 할 일은 삼성의 그 아마 모든 기기들을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연결해주는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드웨어 자체가 조금 조악하더라도 이걸 클라우드에서 끌어쓸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애플처럼 단순하게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건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자원을 끌어내서 쓰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신망의 속도만 맞춰준다면 앞으로 모든 자원은 클라우드에 저장해두고 그거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죠. 그러면 기기는 더 작아지고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삼성전자가 좀 더 주목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노트 시리즈, S 시리즈 뭐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롤러블, 폴더블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에 시장은 좀 더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안 들어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건 장기적인 전략,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당장 그러면 삼성전자가 좀 괜찮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찌됐건 수익성은 좀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그건 좀 믿을 수 없고요. 뭐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뭐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서 전혀 신뢰가 안 가고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올라봐야 10% 내외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시장보다는 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되느냐? 사야 됩니다. 다만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으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정말 고수익률을 원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정말 핫하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뭐 단기 투자하는 것 외에는 답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제가 보기엔 1, 2년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인력 구조 정도 더 해야 되고 방향성도 더 확실해져야 되거든요. 네. 뭐 바이오 쪽이라든 이런 쪽에 방향성도 좀 더 확실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사야 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중국산 스마트폰의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은 어떤지까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성강통이 열려서 네. 그 중국의 차스탁 시장에 종목을 살 수 있다면 르닷컴이라고 하는 이 종목을 저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르에코 그 기업 맞죠? 르에코가 지금 거기 차스탁 시가총액 1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중국에 지금 BAT가 있잖아요. 네. 바이두, 그다음에 뭐 알리바바, 텐센트 여기에 하나가 더 낀다면
러티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IT의 4대 천왕 중에 하나가 마지막 주자가 여기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장할 때 시총이 10조였습니다. 작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광통이 열려서 만약에 성광통 내 포함 종목에 이 종목이 포함된다면 저는 뭐 집중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 기업이 합쳐지게 되면 바틀이 되겠네요. BATL.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쵸? 저는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결국 누군가는 할 줄 알았어요. 일단 우리가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결론 직설로 네.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만은 참 한 끗 차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네. 싶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가 물론 얘기하면서 이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시너지 효과가 더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카메라 화소수가 제일 높은 스마트폰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배터리 용량 가장 큰 스마트폰 가장 얇은 스마트폰, 저장 공간이 가장 큰 스마트폰 네. 다 중국산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어야겠지만 네. 현재 기술력이 이렇게 막 뾰족뾰족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렇다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신뢰감도 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럼 김종희 전문위원은요? 네, 저는 뭐 말씀 중에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하드웨어 경쟁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서비스와 연결을 해주느냐,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준비할 게 정말 많다라는 네. 거죠. 그런 의미에서 LG전자는 더욱더 투자의 가치가 지금은 스마트폰 부분에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국내 종목보다는 국내 종목에 굳이 투자한다면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는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부품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쪽의 플랫폼의 경쟁력을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일단 증권사들의 의견을 차용하는 건데 뛰어넘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기반은 탄탄히 다지고 있는 것 같다.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중국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시장은 또 어떤 숙제를 안고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오늘 김종희 전문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